얘들아, 나 누군지 모르겠어. 갑자기 할머니는 저희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치매인가 싶었죠. 아니, 분명 치매였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요, 3개월 뒤 거실 CCTV를 확인한 저희 가족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기억을 잃은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혼자 춤을 추고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할머니는 평소에도 조용한 분이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예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주들 이름도 부르고 뉴스 보면서 투덜거리기도 하셨는데 그날 이후 말없이 앉아만 계셨죠. 할머니 저예요. 성우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어딘가 멍한 눈빛, 텅 빈 표정. 그게 시작이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자 의사는 노화에 의한 경도 치매 초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두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돌아가며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엄마, 낮엔 저, 저녁엔 동생이 번갈아 가며 식사도 챙기고 대소변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드시던 할머니가 아무도 없을 땐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꺼내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몰래 초콜릿을 숨겨두었던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할머니가 그 방 근처에도 안 가셨는데 말이죠. 누가 먹었지? 궁금했지만 모두가 바빠 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죠. 그 눈빛이 얼마나 또렷했는지. 가끔 거실을 지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분명 걷는 자세도 흐릿해졌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TV 소리 키우는 건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리모컨도 능숙하게 다루셨고요. 이상했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이 커서 놓쳤던 겁니다. 진실은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할머니는 연기 중이셨습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잃은 척했던 시점부터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은 계속됐죠. 결국 엄마는 집 거실에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하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더니 거실에 혼자 앉아 뭔가를 꺼내셨죠.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분명 숫자 버튼도 누르지 못하시던 분이 능숙하게 지문 인식을 하고 유튜브를 켜는 모습.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고개를 까딱이며 음악에 맞춰 박자를 타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바로 가족들을 불러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모두 할 말을 잃었죠.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배신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겁니다. 며칠 뒤 엄마는 할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겉표지엔 서운했던 날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모여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22년 6월 5일.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 못함. 나도 말 안함. 2022년 10월 2일. 감기 심한데 아들 내외 여행가. 집에 혼자 있었음. 2023년 1월 1일. 새해 인사 받은 사람. 성우분. 고마운 손주. 그 노트엔 가족 누구도 몰랐던 할머니의 외로움이 차곡차곡 기록돼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씌어진 짧은 글들,
때로는 삐뚤어진 글씨, 때로는 눈물 자국 같은 번짐들. 그건 치매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나? 아빠가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사실 저도 동생도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와 대화를 피한 날이 많았거든요. 엄마도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냥 힘들었어. 나 혼자 살림하고 일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을 줄은. 할머니는 그저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우리를 떠보려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지 알고 싶어서.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 할머니 방을 찾았어요. 비록 진실을 다 알진 못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우리가 CCTV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담담했어요. 봤구나. 뭐, 다 컸으니 알만도 하지.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할머니는 천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사실 그동안 계속 다 기억하고 있었어. 너. 손주 이름도 네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다 알았지. 근데 내가 사라져야 니들이 나를 찾을 것 같더라. 그 말은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할머니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할머니가 처음 연기를 시작한 건 정확히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니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그 말로 시작된 고백은 상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식사를 하고 TV 소리를 키워도 허전하고 가족들이 거실을 지나쳐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느낌.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사라지면 니들은 나를 찾을까?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의 연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풀어줬지? 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가족의 반응을 보며 단계별로 기억 상실 정도를 조절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갑자기 밥숟가락을 놓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거더라 하시던 날도 있었고, 멀쩡히 사용하던 화장실을 두고 복도에서 길을 잃은 척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지, 누가 무심한지를 직접 체크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노트에 오늘 성우는 나보고 눈을 2번 마주쳤다. 동생은 휴대폰만 봤다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할머니의 방식이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말없이 안아주셨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엄마 자식인 거 알아. 너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말 안 했어. 그냥 한 번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엄마는 더 크게 울었고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저녁 할머니 손을 잡고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가족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누구도 자신이 무심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각자 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나는 그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했고, 저는 그냥 무심히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한 날이 너무 많았어요. 후회돼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나 다시 돌아올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는 연기를 멈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로 건강도 좋아졌어요. 웃음이 늘고 식사도 잘하시고 손주들 이름도 또박또박 부르셨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알고 계셨지만요.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로 모였고 할머니도 평소처럼 돌아가신 듯 보였죠.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누군가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깜짝 놀라 CCTV를 다시 돌려보니 새벽 4시 할머니가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메모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혼자 있어 보려 한다. 이번엔 연기 아니야. 나를 정말 찾고 싶다면 진심으로 와줘.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니까.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정은 우리 가족의 가장 진한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죠. 할머니가 사라졌을 때 처음 떠오른 장소는 옛날에 자주 가시던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은 지금은 빈집으로 남아 있었지만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우리는 급히 차를 몰아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집 앞에는 익숙한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고요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셨죠. 왔구나, 잘 왔다.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 좀 해보자. 할머니는 무거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 엄마 나이 땐 똑같았어. 부모님한테 무심했고 할머니는 늘 외롭다고 하셨어. 그 말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의 대물림.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희한텐 그러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날 다시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난 됐다. 정말 됐다. 그날 밤 우리는 시골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옛날 사진첩을 펼쳐 이야기꽃을 피웠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이 웃으셨고 우리는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신 놓치지 않을게요. 제가 말하자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밤 할머니는 깊고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엄마가 먼저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건넸고 저는 학교 끝나고 할머니와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빠도 매주 주말엔 직접 장을 봐와서 함께 식사를 준비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들이 모여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로움을 메모하지 않으셨고
대신 매일 고마운 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연기했대요.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손자들 대단하대. 결국 찾아갔다며? 우리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나중에는 당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랑의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치매인 줄 알았던 우리 할머니, 알고 보니 연기 중이셨다.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눈물 났어요. 저도 어머니에게 너무 무심했네요. 전화부터 드려야겠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는 아프기를 선택해야 하는 세상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조금만 더 자주 표현해요. 그해 할머니 생신엔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꽃다발, 케이크, 풍선 모두가 함께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받는 생일 태어나 처음이야. 그 말에 모두 울컥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소중함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노트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예전에 서운했던 날들이 적힌 그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달랐습니다. 2024년 3월 5일 성우랑 커피 마심 행복 2024년 3월 8일 가족 다 같이 밥 먹음 눈물 날 만큼 좋았음. 그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사랑이 채워진 기록.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걸로 바꿔 써야지.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동네 공원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천천히 걷고 느리게 말씀하시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생생하셨습니다. 그 봄날 우리는 또다시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눈물도 이제는 모두 다 사랑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연기 너무 놀랐지. 근데 말이야,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또 울었고 또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멈추는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매일을 함께 연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관심과 표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외로움을 숨기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안부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따뜻해질 거예요.